자, 스케치업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개도를 가지고 스케치업 만들어 보면서 툴도 같이 배울 거예요. 뭐 물론 그냥 툴만 가르쳐 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실전 해보면서 하는 게 더 빨리 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전개도 가지고 할 거고요. 예제도면 올려드렸어요. 그거 다운받아서 같이 하시면서 따라 하시면서 우리 명령어도 배우고 전개도를 이용한 표시도도 한번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 올리는 것 중에 전개도를 이용해서 스케치업 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전개도. 우리가 스케치업을 건축 스케치업을 할 때는 평면 자체를 올려서 할 수도 있지만 전개도를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실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개도를 이용해서 하시죠. 지금 제가 오늘 수업할 내용대로 실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실무하는 분들은 인면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인면도를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인면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스케치업을 하시는 게 더 빠르죠. 스케치업은 보여지는 면만 표현이 되면 되는 거지, 실제 우리 도면은 평면이나 인면, 단면, 도면에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스케치업을 전개도를 이용해서 하시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요, 이렇게 완벽하게 그려진 인면도가 필요해요. 창문, 그다음에 뭐 마감재, 얘는 지금 뭐 스톤코트가 아니죠, 드라이비트, 스톤코트 이런 느낌이 나는 스타코플렉스의 벽이기 때문에 뭐 벽에 마감 패턴은 안 넣었지만, 예를 들어서 돌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뭐 돌 패턴이 그려져 있었겠죠, 인면도 상에. 근데 스케치업 하실 때는 중요한 거는 돌 패턴, 벽돌 패턴 이런 거는 인면도에 넣지 않아요. 넣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솔리드한 인면 가지고 스케치업으로 넘겨가지고 스케치업에서 재질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루미온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렌더링하면서 재질은 입혀줍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작업되어 있는 인면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말씀드렸지만 전개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정확히는 전개도. 그래서 지금 우리 화면 분할해서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면은 평면도에서 요 면을 보시자고요. 요 면을 보시면 이제 뭐 요런 거 이제 제가 수정을 했는데, 평면에서 디자인하면서 이제 빼는 건 뺐는데, 보시면 이 벽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벽이 이 벽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2층에 올라가서는 이 벽이 이렇게 이만큼이 이 벽이죠. 결국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이 영역이 하나의 면이 되는 거죠. 그죠? 전개도를 뜨게 되면. 그래서 면대로 분할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면대로 분할해서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면도 그려 놓으신 것 중에 지금 보시면 이 면이 하나니까 이 면 하나를 이렇게 따로 분리하셔서, 전개도 원래 원칙적으로는 전개도를 좀 그리시는 건데, 일단은 지금은 간단한 주택으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전개도 지금 지식산업센터 돼 있는 걸로 한 번 더 해보고, 그렇게 두 번 작업을 좀 해볼 거거든요, 연습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전개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면이 요 면이죠. 지금 제가 지금 따온 요 면이. 그리고 이제 이 꺾인 면은 여기에 창문이 없다면, 지금 얘는 창문이 여기 창문이 없고 이거 테라스 부분이니까 창문이 없다면, 우리가 어차피 스케치업에서 메스를 만들어 버릴 거기 때문에 굳이 안 가져가셔도 돼요. 창문이 있는 면만. 그러면 이번에 이쪽 면이죠. 이쪽 면이 드레스룸, 이쪽 면이 인면도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같은 면이니까 이 난간을 빼면. 그러면 또 이 면도 다 떼갖고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개도를 먼저 만들고, 그거에 맞춰서 부분을 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미리 기존에 작업할 때 해놓던 것처럼 이렇게 부위별로 제가 이렇게 떼놨죠. 이렇게 떼놨고요.
이렇게 부위별로 이렇게 다 떼놨어요. 떼놔서 블록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스케치업 만들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여기 뭐 이렇게 막 가져갔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평면의 외곽선이에요. 평면의 외곽선 보시면 어차피 배치 표현을 해야 되니까 땅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도 있어야 되고요. 도로도 있어야 되고 이 도로들 그리고 건물의 외곽선을 따줘야 돼요. 그래서 P라인으로 건물 외곽선을 따시는데 건물 외곽선을 이렇게 따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얘가 면으로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건물 외곽선을 다 땄다고 하더라도 메스는 요거보다 안쪽으로 그러니까 중심선으로 메스를 올릴 거예요. 중심선으로 메스를 올릴 거고 외곽선은 이제 놔둔 상태에서 얘를 돌려서 붙이는 거에만 사용을 할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하는 대로 건물의 외곽선을 먼저 따갖고 따서 이렇게 대지사항이랑 같이 가지고 옮겨 놓은 다음에 이렇게 옮겨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2층 3층도 다 따셔가지고 위치만 먼저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케치업에서 넘겨가지고 하시다 보면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업하실 때는 외곽선 따주시고요. 벽체 중심선은 뭐 100이 돼도 되고 200이 돼도 되고 뭐 실제 캐드 도면에서의 벽체 중심선이 돼도 뭐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편하게 200을 안으로 들여 놓을 건데요. 이렇게 이제 각 층마다 외곽선은 다 따주셔야 돼요. 테라스를 제외한 주택에서 테라스를 제외한 왜냐면 테라스는 아래층에 뚜껑이기 때문에 메스가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테라스를 제외한 공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메스의 형태를 만드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형태들이 지금 1층, 2층 옥탑 부분 이렇게 작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작업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을 해보시고 자, 스케치업에서 이제 가지고 올 건데 좀 당황하신 분들 계시죠? 나 스케치업에서 지난번에 툴 움직이는 거밖에 안 배웠는데 지금 벌써 실전을 해본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전하면서 명령어 계속 가르쳐 드릴 거고 이미 지난번에 한 걸로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자, 캐드에서 도면을 불러올 때는요. 파일 누르셔서 가져오기 있어요. 가져오기. 영문 버전인 분들은 뭐 임포트 이렇게 됐겠죠. 가져오기를 하시는데 가져오기 하실 때 이 부분에 보면은 종류가 많아요. 우리는 캐드 파일을 갖고 올 거니까 오토캐드 파일 선택하시고요. 이제 가지고 오실 부분 도면 선택하셔서 저는 아까 스케치업 1, 2, 3로 저장해 놨었는데 원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 멋진 아저씨 서 있죠. 이분을 계속 세워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3D 개념 좀 익히시라고. 자, 불렀더니 이렇게 가지고 와줬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얘네가 블럭의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마우스, 이거 선택 버튼이죠. 우리 지난번에 선택 버튼 했어요. 선택 버튼에서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분해 있어요. 영문판은 익스플로드라고 되어 있고요. 위치가 동일하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해를 하시면 이게 분해가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렸죠? 근데 요즘에 아까는 한 번에 다 눌렸는데 지금은 오브젝트가 개개인으로 다시 다 눌리고 있죠. 그럼 이제 면 처리 해주시는 거예요. 면 처리 해주실 때 뭐 라인 이렇게 그어가지고 라인을 그어서 면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해봤는데 갖고 오신 선에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이 라인이 매짐이 되면 다 이제 완벽하게 묶였다고 생각이 되면 면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된 부분에다 이렇게 선을 한 번씩 더 칠해 보시면 이렇게 어때요? 다 되죠? 한꺼번에 면 처리가 된 거예요.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한 번씩 더 칠해 주시는 걸로 면 처리 바로바로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올려드린 예제 파일 열으셔서 지금 같은 파일이니까 이거 가지고 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좀 요 인면에 보시면 인면도 창문이랑 다 돼 있죠. 여기도 똑같이 라인을 그리시면 되는데 나 이렇게 면 처리가 안 되는 데는 한 번 더 라인을 그리시면 돼요. 혹시라도 루비 갖고 계신 분들은 루비로 면 처리 하셔도 괜찮아요.
루비에서는 한 번에 면 처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루비를 하셔도 되고, 나 스케치업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라인 그리시면서 한 번씩 하시면서 이렇게 선 그리시면서 면 처리되면 이렇게 색이 바뀌는 게 눈에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면 처리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간이 뭐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조금 단순해서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커튼홀을 내가 설계를 했는데 면 처리가 죽어도 안 된다. 왜 면 처리가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면 처리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엘리베이션이 다를 때, 우리 캐드에서 작도하실 때, 캐드도 그렇고 스케치업도 그렇고 3D 안에서 우리가 도면을 작도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캐드로 그릴 때 3D를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Z축을 이제 내가 보는 쪽에서 Z축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그럴 뿐인데, 엘리베이션 고도가 다르게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거에 블록 갖고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고도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아니면 뭐 스플라인을 내가 그렸는데 잘못 그렸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문제 이제 고도가 다르니까 안 엮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창문도 보시면 이렇게 맺어져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선들이 몇 개가 있어서 폴리라인을 형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또 안 묶여요. 내가 안 묶일 땐 왜 안 묶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먼저 얘부터 작업을 할 건데요. 그냥 작업 안 할 거고요. 그룹부터 만들 거예요. 왜 그룹을 만드냐면 나중에 얘네들을 겹쳐 놓을 건데, 겹쳐 놓다가 수정을 하다 보면은 스케치업은 어떤 객체하고 객체를 갖다 겹쳐 놓으면 딱 찰떡 붙듯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붙지 않게 하려고 일단 그룹을 만들어서 해놓으면은, 그룹이 쉽게 말하면 묶인 블럭 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을 만들면 지들끼리 붙진 않아요. 대신에 수정할 때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그게 훨씬 좋기 때문에, 일단 평면도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첫 번째 거 잡으셔서 선택 어떻게 했죠 방금? 클릭 안 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룹 만들기 있어요. 영문 버전은 메이크 그룹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룹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보세요. 한 번에 묶였어요. 처음 것처럼. 얘는 안 묶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수정 어떻게 해요? 수정 어떻게 하냐면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애 지금 색깔이 바뀌었죠. 얘는 색깔이 진해졌고, ESC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ESC나 바깥에 아무 데나 한번 눌러보면 원상복귀가 되는데, 얘를 이 색깔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수정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하니까 얘가 흐려졌어요. 다른 색깔들이 흐려졌죠. 얘만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상 경계선이 나왔고. 그러면 이 건물의 층고가 아까 몇이었나? 우리 도면 보시면 이 건물의 층고가 아까는 이렇게 되게 낮았네요. 바닥에서 300 올랐고 2900이었어요. 그러면 바닥에서 300 올라온 거는 요걸로 표현을 할 건데, 어쨌거나 두 개 합쳐서 3200을 올려 볼게요. 그러면은 스케치업 화면에서 얘를 P 눌러서 당겨야 되는데 밑에 거랑 같이 묶여 있네. 어떡하지? 면 처리 다시 하시면 돼요. 지워가지고 면 처리 이렇게 하시고, 얘도 바깥에도 면 처리 한 번 더 하시고, 얘도 한 번 더 하시고, 아이고, 바깥에도 면 처리 한 번 더 하시고. 그래서 P 누르셔서 안에 것만 당길 거예요. 바깥 외곽선이 아니라 안에 거를 얼마만큼? 3200만큼. 3200 나왔죠? 엔터 치면 지난 시간에 배웠죠? 3200만큼 올라왔어요. 자, 두 번째 거 2층 평면도죠? 2층도 선택하셔서, 자, 요 지금 선택 툴이죠. 선택 툴에서 2층도 잡아 당겨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얘는 2층은 얼마였냐면 3000이었어요. 2층은 3000. 그러면 다시 스케치업으로 돌아와서 더블 클릭해야죠. 그룹 만들었으니까 요거 하려면 더블 클릭해서 P 땡겨서 3000 해야 되는데 외곽선이 올라왔네. 얘도 면 처리 다시 해야겠네요. 그러면 안에 거 면 한번 만들어주고 바깥에 거 한 번 더 면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P 3000 엔터. 3000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얘는 옥탑 부분이잖아요. 자, 옥탑 부분인데 옥탑은 지금 몇 초로 되어 있냐면 옥탑은 2700에 요 올라오는 경사도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2700으로 돼 있어요. 요 몇 가지는 일단 2700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그냥 안 한다 그랬죠? 마우스 선택 버튼에서 드래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구름 만들기 해놓고 얘를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얘를 푸시 당기면 되는데 바깥의 것까지 다 같이 당겨지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레이즈 지우개로 지워버리든가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버려서 안에 거 면 다시 만들어주고 바깥의 면 다시 만들어줍니다. 바깥의 면은 사실 없어도 되는데 일단은 할게요. 우리 아까 몇 초였죠? 2700이었나요? 2700 엔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2700이었죠? 네, 그러면은 우리 기본 작업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뭐 해줘야 되냐? 얘를 갖다 붙일 거예요. 붙일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무브는 안 했었거든요. 자, 스케치업에서 무브는 정말 이동을 시키기도 하고 무브 아이콘은 이거예요. 정말 이동을 시키기도 하고 복사를 시키기도 해요. 이동은 그냥 클릭하고 클릭해서 당기면 이동이 되는 거고요.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가 돼요. 한번 먼저 해볼게요. 이동 버튼 누르고 다시요. 다시 해볼게요. 자, 선택으로 얘를 선택해 보세요. 안 해도 되는데 이동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움직여요 지금. 그죠? 움직이죠? 근데 컨트롤을 누르면 마우스가 어떻게 변했어요? 이동 화살표에 더하기 하나 생겼죠? 그러면은 복사해요. 근데 복사 하나 하니까 더하기 없어졌어요. 복사 한 번만 해요. 컨트롤 키 다시 누르고 이렇게 하면 복사해요. 우리 지난번에 첫 시간에 이거 스케치업은 자동으로 오스냅을 잡는다, 교차점을 잡는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기억한다면 그 점을 이용해서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먼저 붙일 건데 1층과 2층을 먼저 붙여볼게요. 자, 2층을 무브 누르셔서 자 다시 2층을 선택하고 무브는 M이에요. M 누르셔가지고 외벽끼리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건물의 중심점이 어딘지는 아시니까 그래도 똑같이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해야겠다. 보셨어요? 여기 무브 눌러서 화살표가 생기니까 가까이 되면 점이 자동으로 끝점이 잡혀요. 그래서 끝점을 클릭하시면 이동이 돼요.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놓냐면 여기잖아요. 근데 얘 어떻게 넣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다 그냥 붙여 놓으세요. 1층에다. 1층이랑 2층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브 상태잖아요. 그리고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데나 클릭을 하셔서 Z축으로 우리 이렇게 Z축이 요 파랑축이잖아요. 파랑축으로 마우스가 움직이게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1층 아까 몇 올렸어요? 1층 아까 몇 올렸냐면 1층을 3200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자, 요 Z축으로 파랑축에 나오죠? Z축에서 3200. 뭐 영문 버전이신 분은 블루 라인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자, 보시면 1층과 2층 경계에 외벽 라인 있고 우리 아까 중심선 라인 안에 메스 올릴 거 있고 해서 1, 2층이 붙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메스의 형태를 보니까 여기가 테라스 부분이구나. 보이시죠 이제는? 여기가 테라스 부분이구나. 메스 형태가 이렇게 됐네. 그래서 내가 전개도를 그렇게 따왔어야 되는구나. 이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도 붙여봐야죠. 얘의 위치는 여기죠, 여기. 그러면 얘도 갖다가 이동하실 때 우리 이미 그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다시요. 제가 지금 핸드 한번 썼는데 핸드는 H가 약자고요. 이렇게 얘는 스케치업은 휠을 누르면 회전이 되는 거였잖아요. 줌인, 줌아웃이 되는 거였잖아요. 핸드, 펜, 캐드에서 펜이랑 똑같은 거고 스케치업에서는 이 손바닥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핸드는 약자가 H예요. 아니면은 클릭하셔도 되고 H 하셔도 되고 H 누르시면 요거 그냥 이렇게 당길 수 있는 거예요. 당길 수 있는 거. 그러면 얘도 뒤쪽에 중심점을 잡아서 이동시킬 건데 자 선택 이렇게 해서 무브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무브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하셔도 그냥 당겨져요. 그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왕이면 선택하셔서 선택 먼저 해 놓으시고 중심점이 여기구나. 여기 끝에서 무브 누르시거나 M 누르셔서 꼭지점, 그룹 꼭지점 자동으로 잡히면 잡으신 다음에 저쪽으로 가야죠. 중간에
핸드 눌러서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위치가 요 라인이네. 요 라인 아닌가? 저기가 더 큰데? 이 라인이 맞을 거예요. 자, 요 라인 이렇게 가고, 자, 얘는 Z축에서 몇이었어요? 친구가 3000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무브 상태에서 갖다 놨잖아요. 아까처럼 갖다 놓고 아무데나 찍은 상태에서 이 파랑축이 나올 때까지 마우스를 조금 움직이신 다음에 여기에서 3000을 이동시키면 이렇게 위치가 각자 위치가 잡혔죠. 얘는 여기 위치가 아닌가 본데요. 한번 볼까요? 저의 위치가 잘못 붙였네요. 여기네. 여기 저쪽 이쪽이 아니라 이쪽 끝이었네요. 그죠? 도면을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옮기면 돼요. 어디라고? 얘가 선택하고 무브 눌러서 얘가 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약이신 분들은 요 중심선으로 이동시키면 된다라고 하시겠지만 원칙적으로 할게요. 외벽선을 선택을 해서 라인을 갖다 놓고 위치에다 갖다 놓고 얘를 가져다가 자 아무데나 클릭해서 X 파랑축이 나올 때까지 놔둔 다음에 여기에서 3000 하면 얘가 자리가 여기구나. 그죠? 그러면 이렇게 메스가 완성이 됐어요.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인면을 갖다 붙여야 돼요. 인면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요 인면 붙이는 건 잠깐 쉬었다 해야겠다. 일단 요 메스까지 한번 붙여 보시고 요 실습 다 되신 분들은 바로 이어서 인면 붙이기 할게요.